한 50분 동안 삼각함수에 대한 그냥 정리들, 어디서부터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정리들을 좀 해줄 건데, 원이 하나 있고 뾰로롱 뾰로롱. 근데 니네 반이냐? 며칠 전에 이런 걸 했는데? 니네 아니지? 며칠 전에 했는데? 아니, 고3인가? 이런다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요 선을 고정되어 있는 선 시초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움직이는 바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경이 하나 이렇게 있게 되죠.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동경이 어디 있든 각을 잴 때도 시초선을 기준으로만 재면 되지, 이렇게 재야 돼요, 이렇게 재야 돼요,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동경만 여기 있으면 모두 다 똑같은 각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일반각. 뭐 예를 들어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저 알파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제 n은 정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온 값은 n에다 1 집어넣고, 거꾸로 간 값은 n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뭐 요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경이 이 원과 만나 생기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점을 뭐 p라고 할게요. 1.5라고 하고, 여기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이제 정의부터 이제 좀 써보시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이제 r분의 y죠. 참고로 여기서 r은 저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알았죠? 즉 음수가 절대 될 수 없는 값이에요. 알았죠? 저 y는 y 좌표입니다. 알았죠? 즉 위치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쵸? 코사인은 뭐? 그쵸, 코엑스. 코사인은 x좌표를 줄여서 우리가 코엑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삼성역 가면 있어요. 그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역시나 x 좌표고 y 좌표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그럼 요 녀석을 가지고, 요 두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냐? 저 p의 좌표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입니다. 요렇게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즉 어떤 원 위에 있고 원 위에 한 점을 잡으면 언제나 저거를 반지름과 그 원의 반지름과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해버린 연습을 좀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탄젠트는 뭘 의미하겠어? 그럼 요 녀석은 OP를 연결한 요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OP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 보면 막 그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는데, 수선의 발을 내릴 땐 언제나 그리고 X축을 향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 때 수선의 발을 내릴 일은 많이 없어요. 예각일 때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보통은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P는 이제 기울기입니다. 이제 요 상황에서 나오는 공식이 이제 요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입니다. 뭐 왜? 이거 제곱해보고 이거 조곱해봐. 얘네들이 여기다 때려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은 R제곱, R제곱입니다. R제곱 날려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입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요.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얘를 응용한 거죠. 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관찰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풉시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거는 뭐 모르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지금부터 해줄 얘기는 이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있었잖아. 그거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특수각이 아닌 각들의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해보자, 뭐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자, 얘네 곱하면 얼마니? 이런 예를 들어 특수하게 아는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뭐 더 하면 얼마니, 빼면 얼마니, 곱하면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 이런 것들을 풀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많이 했어? 각변환 공식을 그냥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치?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뭐 요 녀석을 세타라고 하면 요 녀석은 이제 뭐 2분의 3파이 즉 270도에서 세타만큼 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요게 탄젠트 공식에 의하여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입니다. 이제 곱하면 1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단 말이지. 오케이. 조금 다른 입장을 좀 제시를 해줘 볼게.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20도와 250도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제 탄젠트는 그러니까 언제나 기울기들을 같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코사인은 x 좌표들을 관찰하는 거고 대신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생각하면 되잖아.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서는 x 좌표가 그냥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그냥 사인 세타니까, 그렇지? 그러면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하나 생각했을 때 강원도 감자가 하나 그려져 있어.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 20도 특수각이 아니야.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겠지. 20도인 선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250도는 270도에서 요만큼이 20도만큼 벌어진, 그치? 여기가 250도가 있을 겁니다. 얘랑 각이 크게 이렇게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장을, 어차피 기울기니까 이렇게 연장해서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요 각도가 20도일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인 그 동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기울기가. 어차피 요 값의 탄젠트는 요 값의 탄젠트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탄젠트랑 이 탄젠트를 곱하세요라는 건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를 곱하세요야. 그럼 요 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어서 요 점에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잖아. 요 점에 x좌표, y좌표 있어서 요 점에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잖아. 근데 둘이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거지. y는 x 대칭 관계는 두 점 x좌표랑 y좌표가 위치가 바뀌지 않겠어? 그럼 이거 뭐 알파 콤마 베타면 여기는 당연히 베타 콤마 알파야 된다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알파분의 베타가 나오면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언제나 1이에요. 두 개는 기억해야 돼. y는 x에 대해 대칭인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언제나 1이고요. 90도인 녀석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거 두 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y는 x 대칭 관계는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여기까지 올게.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 봐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당연히도 탄젠트 110도 곱하기 탄젠트 20도. 자, 얘는 얼마니? 보시면 110도와 20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자고. 20도, 110도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수직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인 두 동경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즉 특수각이 아닌 녀석들은 걔네 되게 짝꿍이 되는, 보통 문제들이 이렇게 4개씩 문제가 나와 있거든. 2개씩 짝 지어진단 말이야. 그 두 녀석들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그 관계들이 이쁘게 떨어지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다는 거지. 이쁘게 안 떨어지면 뭐 어떻게 알아? 탄젠트 20도 누가 알 거야? 아무도 몰라요. 못 구해요. 인간은 못 구하면 삼각비표를 보지 않는 이상 못 구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문제들 봤지? 그래서 뭐 사인 A가 보이면 모양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전부 다 변에 대한 요소로 바꿔줬어야 됐어. 사인 A 자리는 뭐 2R분의 A로 바꿨어야 됐고, 코사인 A는 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바꿨어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 탄젠트 B 곱하기 ABC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라고 할 때 탄젠트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코사인 B분의 사인 B로 바꾸고 코사인 C분의 사인 C로 바꿔가지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어쨌든 그럼 원 위에 어쨌든 어떤 동경이 있다고 해서 그럼 각 B랑 BC가 의미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라는 거지. 그럼 B가 이루는 동경과 원이, 직각삼각형이 뭐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할 때 A를 기준으로 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기 예를 들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A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두 동경이 얘랑 이 선상이랑 이 선상에 어딘가 B가 있고 어딘가 C가 있잖아.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하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을 봤을 때 기울 마이너스 1, 즉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된다는 거야? 수직 관계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둘이 수직 관계래. 근데 둘이 수직 관계면 두 각의 차이가 90도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그럼 두 동경이 이루는 요 사이가 90도라는 얘기야, 그치?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당연히 각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얘를 보면 딱 원래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거지. 이거를 내가 이제 예를 하나를 들어준 거고 처음부터 좀 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일치하는 녀석들은 뭐 크게 뭐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없고요. 일치하는 것부터 그래도 쭉 써볼게요. 내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혹시 몇 개 배웠나 기억나? 몇 가지 배웠나 혹시 기억나?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몇 가지 배웠나? 어? 그렇지, 7개 배웠어. 7개. 자, 첫 번째는 이제 일치하는 녀석이었어요. 일치하는 녀석은 직선으로 그냥 표현할게. 동경의 하나가 L이자 L'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치할 때는 어떻게 풀었냐? 두 동경을 뺀 게 2n파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그냥 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회전한 바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얘를 의미하는 건 뭐 별로 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특수각 아닌 각들을 계산할 건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일직선 반대 방향. 좀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이 녀석은 이쪽에 L 있으면 이쪽에 L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몇 도? 눈에 보이는 차이는 몇 도? 180도 파이 라디아. 그래서 두 동경을 뺀 게 뭐 아무거나 빼도 돼요. 2n 파이 플러스 파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써진다고 했어요. 오케이? 얘네 두 개를 통틀어서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상황을 둘 다 포함하는 얘기야. 즉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라는 말은 같은 방향 다른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일직선상에 있을 때라는 말은 아 그럼 둘이 일치하거나 일직선 반대 방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구나. 그래서 여기서 답 찾고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세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이 뭐 이쪽에 이렇게 뭐 L 프라임. 자, 대칭은 선 대칭은 항상 그 각에 대한 평균을 좀 보자 그랬어. 이 두 각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몇 도야? 빵도잖아, 그치? 즉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빵도가 돼야 돼. 하지만 몇 바퀴 돌았는지가 가만돼 있지 않으니까 얘는 2n파이 써주시고 빵.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될 거야. 그럼 선생님 동경 이쪽에 있으면 살구색. 그럼 동경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X축 대칭이 있는 거야. 그때는 얘기준 대칭인데 여긴 파이 180도 파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즉 보시면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파이가 돼야 되겠지. 둘이 더하면 2파이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네. 둘이 더한 게 그 2n파이 플러스 그럼 2파이, 그치? 근데 어차피 2파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 식에다가 n에다 어차피 n은 임의의 정수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다 엮는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는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지. 두 n이 꼭 같을 필요 없죠. n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는 거니까. 즉 n의 정수들을 집어넣어서 얘를 만족하는 것들이 차례대로 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0, 1, 2, 3, 3 넣는 은값이랑 넣어서 비교해보면 어차피 2파이 차이기 때문에 여기다 엮는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랑 여기다 1 넣는 거랑 엮는 거랑 2 넣는 거랑 1 넣는 거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쪽 그림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알았죠? 나중에 이제 y는 x 대칭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1, 4분면 쪽에서만 그냥 봐버려도 무관합니다. 알았죠? 3, 4분면 쪽에서도 정리하시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해돼요? 즉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럼 얘 가지고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코사인 20도 더하기 코사인 200도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코사인 20도랑 코사인 200도. 이거는 물론 당연히 코사인 200도는 좀 요 얘랑 좀 적절하지 않나요? 코사인 얼마? 그럼 얼마로 해야 돼? 360도에서 빼면 얼마? 340도. 이렇게 이런 것들. 원래는 막 세타 그럼 2파이 빼기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오씨 빼야 돼. 이런 식으로 놓자는 건데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녀석 요 둘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둘의 관계가 당연히 X축 대칭이잖아. 왜? 더했더니 36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더했더니 빵도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360도 빵도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냐? X축 대칭 관계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X축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는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거지. X좌표는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럼 코사인 X좌표니까 둘이 똑같대. 빵이네.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특수각이 아닌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다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럼 각변환 공식을 몰라도 되겠네. 그건 아니야. 무조건 각변환 공식을 써야 하는 문제들도 있어. 이렇게 숫자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많이 봤을 거야.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줘놓고 뭐 곱하기 무슨 뭐 이렇게 분수 써있고 막 각변환 공식 막 6개 막 이렇게 특수각도 아니고 문자로 져 있는 거. 이런 건 그냥 각변환 공식 써가지고 그대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그럼 계속 하려고 해봐봐.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야. 각변환 공식 하려고 막 2파이 빼기 세트 이런 걸 찢을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림 혼자 문제 풀 때 그냥 진짜 혼자 문제 풀 때 탁탁탁탁 이렇게 놓고 그냥 푼다고 그냥. 보통 Y좌표끼리 더하래. 얘랑 X축 대칭인데 Y좌표끼리 더하래. 빵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 둘이 탄젠트 값 더하래. 얘랑 탄젠트 값도 기울기가 반대일 거 아니야. 부호만. 그치? 탄젠트 더하래. 빵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더해서 상쇄가 되지 않거나 이쁘게 떨어지지 않는 녀석들은 안 나와요. 알았죠? 특히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사인 세타 몰라. 세타 플러스 빼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 그럼 막 한 녀석 치환하기 바쁘다고. 어차피 모르는 즉 특수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의 차이가 180도 차이잖아. 그치?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점 대칭인 두 Y좌표를 관찰하라는 거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써 있어야겠지. 그럼 Y좌표의 부호가 정확히 반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면 없어진다는 얘기야, 둘이. 그치? 특수각이 아닌 녀석들은 거좀 다 이렇게 처리가 돼. 나머지도 볼게요. Y축 대칭. Y축 대칭이 이제 그럼 이쪽 위쪽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90도선, 즉 2분의 파이 선이니까 요 동경하고 요 동경의 평균이 2분의 파이인 상황이에요. 그럼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파이라니까 더하면 얼마?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시나 회전에 대한 얘기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이거 어떻게 영어 단어처럼 못 외우는 거. 그다음 뭐 있죠? Y는 X.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 되려면 이제 이런 거. 여기가 45도 즉 4분의 파이 선. 즉 평균이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치? 그럼 평균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럼 더한 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치? 2n 파이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 기울기가 y는 x에 대해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언제나 1입니다. 알았죠? 언제나 1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같은 거리만큼 동경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점의 x좌표는 곧 요 점의 y좌표와 똑같고 요 점의 y좌표는 곧 요 점의 x좌표와 똑같아. 이 정도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y는 x 대칭 정도는 아니까.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면 여기가 4분의 3파이 선이거든. 4분의 3파이 135도. 그치?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두 동경은
평균이 4분의 3파이. 그럼 더해서 2분의 3파이. 그치? 더해서 270도. 그치? 아, 즉, 둘이 더한 게.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일단 좀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얘도 역시나, 우리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a, b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제 요렇게 된다고 하잖아. 그치? 요렇게 된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러면은 요 점에 x좌표랑 요 점에 y좌표 있잖아. 더 하면 빵 되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니? 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인 각들이 주어져 있으면 보통 여기 x좌표와 y좌표를 더하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지. 역시나 특수각이 아니면 우린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은 수직. 이런 문제들. 아, 왜 이렇게 간지럽지? L' 써져 있네. 자, 자. 즉, 두 동경의 차이가 회전에 대한 얘기 써주고 90도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90도인 녀석은, 그럼 90도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를 이제 A, P라고 예를 들어 놓으면, 여기가 A, B면 이 점은 마이너스 B,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이게 위치가 바뀌면서 둘 중에 한 녀석만 부호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얘랑 얘를 길이가 똑같이 잡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도 수직이잖아. 그치? 즉 수직이니까 둘 중에 한 녀석, 위치가 둘 다 바뀌면서 그 둘 중에 한 녀석의 부호만 바뀌는 상황이 되죠. 어떤 녀석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냐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4분면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두 동경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1사분면이고 하나는 2사분면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건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고 여기 있는 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잖아. x좌표, y좌표가 위치가 바뀌면서 여기 있는 y좌표가 부호가 바뀌어서 x좌표로 갔다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야. 하나가 2사분면이고 하나가 3사분면이야. 얘는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고 얘는 둘 다 음수잖아. 그럼 x좌표, y좌표 예를 들어 절대값 씌운 게 위치 바꾸면서 둘 다 음수로 쓰면 된다는 거지. 4분면에 맞게. 됐나요?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인. 130도. 이런 각들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 무슨 관계? 수직. 근데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 각의 y좌표지, 그치? 그럼 얘는 3사분면 상의 x좌표야. 그럼 둘이 절대값은 똑같을 거야, 그치?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되니까, 그치? 일단 절대값이 위치를 바꾼 녀석이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 수직 관계? 근데 얘는 2사분면의 y좌표, 양수야. 절대값이 똑같은데 둘이. 근데 얘는 3사분면의 x좌표야, 음수잖아, 그치? 더하면 빵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는. 오케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책에다 간략하게 그려도 되고, 간략하게 몇 번, 이건 하다 보면, 마치 그냥 곱셈 공식 같은 녀석이 돼. 하다 보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어서, 실제 문제 풀 때 정말 이런 녀석들 보면,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어. 다른 애들도 다 맞추겠지. 1분 만에 풀 걸 우리는 정말 15초, 20초 만에 편하게 천천히 풀어도 이 정도를 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지수로그 파트가 시간을 줄이고 계산을 편하게 이렇게 할 만한 요소가 진짜 별로 없어.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혀져. 그 단원들이.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되게 많이 걸려서 로그 문제 나는 특히 여러 개 풀러가면 짜증나.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반면에 삼각함수나 수열 파트는 계산을 왜냐면 이게
이게 지수 로그도 물론 기하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기하적인 의미 자체가 그 곡선을 우리가 그 곡선을 예측할 수 없는 곡선이란 말이야. 뭔 말이야? 이렇게 증가할 때 얘가 변할 때 얼만큼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식을 줄이는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힘들어. 근데 삼각함수는 대부분 원 위에서 이루어지고 수열 중에서도 특히 등차 수열은 식으로 함수로 따지면 다 직선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수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계산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그냥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이거 시험 시간 안에 2번 정도 풀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어요. 내가 문제 푸는 거 봤지만 내가 니들보다 계산이 빠른 것 같아? 아니야, 멍청해가지고. 맨날 산수 틀리고 계산이 되게 늦어, 내가. 옛날엔 물론 나도 18살 때는 계산이 진짜 빠릿빠릿했는데. 계산이 늦음에도 니들이랑 나랑 똑같이 시험 문제를 풀면 내가 훨씬 빨리 푼다고. 뭐 내가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러면 이제 못 믿으면 내가 다음 시간에 니네 푸는 거 미리 같이 풀어볼게. 시간 맞춰. 내가 미리 막 사전에 풀어. 그런 치사한 짓 하지 않아요. 아니면 누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내가 준비해 올게요 해서 어디서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 수학시험지 하나만 구해서 뽑아주세요 해서 가져와도 그런 걸로 시험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수학 원 시험제 같은 경우 뭐 30분 안에 다 끝나죠. 30분 안에 끝나서 이제 끝나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채점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는 진짜 쉬운 학교 시험지 뭐 15분 안에 끝납니다. 서울외고 시험지가 7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서울외고 시험지 가져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7분 안에 다다다다다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여러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시험 볼 때는 그걸 못하니까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걸 추구를 해야 돼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무언가 내가 풀긴 풀었는데 조금이라도 아니면 생각보다 꽤 간소하게 풀었는데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더 간단하게 풀리는 녀석들이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위주로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사실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는 게 이만큼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거든. 근데 관심은 다 여기 가 있다 이거야. 의미가 없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의미도 부여가 돼 있지 않은 거라. 즉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야. 즉 의미가 부여된 것들에만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굉장히 간소화된 계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특성화를 가진 과목이 대표적인 게 진짜 정말 대표적인 게 삼각함수예요. 이 단원의 삼각함수보다는 우리가 수학2를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 없죠. 그렇죠? 수학2 극한을 배워봤잖아. 삼각함수 미적분 가면 삼각함수 극한이 있어요. 그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말 계산식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 너무 길어 계산이. 해봤죠, 그쵸? 그 시발점 거기서 이제 그걸 해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역시나 아니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런 의미를 생각해. 즉 극한도 역시 이 도형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가 어디에 한없이 가겠구나 라는 그런 성질들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걸 지금 이런 의미를 생각하자기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x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원의 반지름의 극한은 얼마니?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즉,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무한정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길어지면 변의 길이는 어디에 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x가 무한정 길어진 저 삼각형의 끝에다가 내려볼게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더 길어지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럼 그림을 직각삼각형으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갈 거라는 거지. 원이 점점 원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원이 좀 더 커져서 이제 이만하게 됐을 거고, 그치? 원이 점점 커질 거잖아. 결국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펴질 거야, 그치? 90도에 가깝게. 그럼 원도 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 지름이 1인 원에 가까워질 겁니다. 반지름은 얼마의 수렴한 2분의 1 수렴한 이런 성질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 이거 반지름 식으로 세워서 x 리미트 보내면 많이 어렵진 않지만 식으로 풀어도 간단하니까 그립으로 이렇게 간단한 거죠. 식으로 풀어서 복잡한 건 조금 더 복잡한 기하적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고. 즉 갑자기 미적분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도형의 성질들을 계속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렸 식을 정리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아직도 이제 요 녀석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 범수학 교실 안에 이런 애들이 아직도 존재하더라고. 니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고3 애들이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나한테 욕을 진짜 한 바가지 먹었거든요. 다 창밖에 던져버리려다가 내가 진짜 고3 애들 진짜. 자, 요게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수직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모든 변의, 저기도 수직. 모든 변의 요소들을 A와 세타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누구를 지목해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꼭 잘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A 코사인 세타. 여기는 큰 삼각형을 보세요. 큰 삼각형 A. 얘분의 얘가 탄젠트입니다. 오케이? 얘분의 얘가 탄젠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세타죠. 뭐 이거부터 하자. 여기부터. 여기 얼마일까? 얘라고? 코사인 세타 분의 A여야 합니다. 여기만 왜 다른 색으로 하냐면 얘는 이제 요 삼각형을 보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얘는 좀 길어요. A 이렇게 쓰셔야 하는. 그 고2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 고쟁인가 어디 있는데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 하도 많이 애들이 질문해가지고 원이 하나 있고요. 반지름이 얼마였죠? 반지름이 1짜리 원이 하나 있어요. 2, 4분면에 있고 동각이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 여기서 접선 하나 이렇게 긋고요. 여기서도 접선 하나 이렇게 그어서 요 점과 요 점을 또 연결했어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세타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은 보기 1, 2, 3, 4, 5번 딱 써져 있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그럼 이제 요 각이 이제 얘각이잖아요. 얘가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치? 여기를 가지고 길이들을 다 요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게.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얼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길이가 어떻게 음수예요? 음수 아니죠? 지금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길이가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큰 삼각형 보세요. 큰 삼각형. 요 길이 1입니다. 요 길이 1이에요. 지금 여기. 그치?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야.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왜 이렇게 머뭇거려? 얘분의 얘가 탄젠트 아니야? 근데 이 길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탄젠트 아니야? 분모가 1인데. 대신에 요각이 탄젠트야. 그치?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질문. 여기 접선이야. 여기 접선이야. 수직이죠. 그쵸? 이 길이 얼마일까?
야, 이게 이 삼각형이랑 혹시 이 삼각형이랑 합동인 게 안 보이나요, 혹시? 이 삼각형이랑 둘 다 직각 하나씩 있고 밑변 길이 1 하나 있고 한각이 공통인데 이렇게. 당연히 합동이지 않을까? 애들이 이걸 잘 못 보더라고. 그림 이렇게 아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면 봤을 거야, 이걸.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하나 내가 그어볼게. 그럼 각을 하나 그려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싹 긋고요. 수직. 그럼 여기 딱 만나는 지점에 접선을 이렇게 딱 그어요, 이렇게. 딱. 딱. 그랬을 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이제 이런 그림이 아니네? 이런 그림인데 좀 넓게 잡았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림을 좀 더 비슷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고요. 수직. 얘 연장하고요. 여기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수직. 그러면 여기서 만나요, 둘이. 그럼 얘랑 합통인 게 보일 거야. 그림 자체가 좌우 대칭이거든, 지금. 그치? 그 그림이 그냥 좀 돌아가 있는 형태죠, 지금. 이해돼? 두 점 잡아가지고 접선. 그럼 접점까지 연장선 해서 만난 이 그림은 여기 교점 기준으로 무조건 좌우 대칭입니다.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제 이 녀석이랑 똑같아. 이 문제에서 사실 요 길이까지는 필요는 없어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봐봐라. 요 길이 얼마니? 누구 맘대로 루트. 뭐 어디가 45도가 어딨어? 30도잖아요. 아, 45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코사인의 역수죠. 그쵸? 이해돼? 1 곱하기 코사인 역수죠.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인 값입니다. 이런 게 잘 안 찾아지지, 그치? 그치? 자, 이걸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럼 이걸 찾는. 코사인 역수 뭐라고 불러요? 내가 왜 너한테 물어본지는 알 거야. 코사인 역수 뭐라고 불러요? 그새? 코사인 역수 뭐라고 불러? 그치, 시컨트라고 부릅니다. 코사인 역수를 참고로 시컨트라고 불러요. 희진이 빼곤 나머지 친구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알았죠? 곧 알게 될 겁니다.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라고 부릅니다.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불러요. 편의상. 자, 사인의 역수는 이렇게 써요. CSC라고 쓰고요. 코시컨트라고 읽습니다. 즉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니까 코시컨트는 높이분의 빗변인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코시컨트는 높이분의 빗변입니다.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씁니다. 시컨트라고 읽어요.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럼 시컨트는 뭐분의 뭐겠어? 밑변분의 빗변이겠지. 근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요소를 찾는데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그래. 실제 문제 풀 때 나도 안 쓸 거야. 수학 원이니까. 탄젠트의 역수를 COT라고 써요. 코탄젠트라고 읽습니다. 한글을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사인 방향, 코사인 방향, 탄젠트 방향, 시컨트 방향, 코시컨트 방향, 코탄젠트 방향. 무슨 얘기냐면 세타가 여기 있다는 기준 하에선 언제나 제일 긴 게 빗변이죠. 여기가 빗변이고, 이런 것도 혹시 헷갈릴까요? 둘 중에 어디를 밑변으로 하고 어디를 높이로 해야 될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야. 높이랑 밑변은 밑변은 상대적인 겁니다.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각 여기가 언제나 높이에요. 즉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놨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가 밑변이겠죠.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무슨 방향? 빗변분의 높이의 방향이라고 하면 돼. 사인 방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인 방향.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방향이겠어? 사인의 역수 방향. 그치? 코시컨트 방향. 그치? 그럼 그냥 우리는 익숙하진 않지만 사인의 역수 방향 또는 코시컨트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그럼 이건 무슨 방향? 코사인 방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사인 방향. 그럼 얘는 무슨 방향? 코사인 분의 1 방향. 코사인의 역수 방향. 코사인의 역수 방향, 시컨트 방향. 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얘가 무슨 방향이야? 이게? 탄젠트 방향이지. 얘는 무슨 방향? 코탄젠트 방향. 또는 뭐 탄젠트의 역수 방향. 자, 뭘 해줄 거냐면 이 방향에 맞게 다 곱하기로 처리를 할 거야. 알았지? 다 곱하기로 처리를 할 거야. 다 곱하기로. 여기가 A야. 얘네 둘을 A를 이용해서 A와 세타를 이용해 표현하고 싶어. 여기를 표현하고 싶어.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슨 방향? 사인 방향. 즉 A에다가 사인을 곱해 주실 거라고 알았지? 무슨 방향? 코사인 방향. A에다가 코사인을 곱해 주실 거라고. 뭐 좀 어렵게 가볼까? 자, 이러면 좀 헷갈리려나? 세타를 여기다 놓고요. A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찾으려고 그래. 이건 무슨 방향? 참고로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에요. 그렇죠? 무슨 방향? 밑변분은 탄젠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는 무슨 방향? 코사인의 역수 방향이야. 지금 이해돼? 코사인의 역수 방향. 즉 코사인 분의 1을 곱하자는 얘기 알았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봐봐. 세타. 큰 삼각형 봐봐. 큰 삼각형. 밑변, 빗변. 즉 코사인의 역수 방향이라는 거지. 이렇게. 얘는요. 요 삼각형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탄젠트 방향. 여기에 탄젠트 곱한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요. 사인 방향. 그치?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에 사인 곱했으니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게 좀 익숙해져서 잘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친구들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지. 우리가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누구나 다 이런 계획은 세울 거야. 부채꼴의 넓이, 삼각형 넓이에서 딱 부채꼴 넓이를 딱 빼면 되겠네. 마치 뭐같이 생겼어. 피자 시켰는데 그 끝에 빵 먹기 싫어가지고 그 빵 빼고 먹은 딱 그렇게 생겼죠. 그쵸? 즉, 저 삼각형 넓이에서 부채꼴을 빼면 되겠네라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세울 거야. 그치? 그러려면 이런 길이들, 삼각형을 넓이를 구할 거면 삼각형 넓이 공식 되게 많아. 이 문제 그냥 얘 밑변, 얘 높이로 그냥 잡아버리면 돼. 즉, 그럼 이런 길이들만 내가 그럼 세타를 이용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네.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요소로 바꿔나가자는 거지. 계획이 안 쓰면 바꿀 수 있는 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바꿔보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하나하나 다 바꿔보는 거야. 이거 어느 수업 시간에 내가 시켰지? 또 이런 그림에서 이거 내가 반지름 찾아보라고 시켰는데, 니네가 아니구나. 고3 애들 또 미적분하는 수업을 시켰는데, 이것도 되게 못 찾더라. 자, 이건 중3 문제야. 중3 책에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왔어요. 중3 책에. 자, 중3 책에 있는 문제야. 보조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중심에 딱 접하는, 여기에도 딱 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요. 이 반원에. 반지름은 3짜리라고 해보죠. 그리고 무슨 원이 있냐면 얘랑 얘 동시에 접하는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어요. 요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볼래, 얘들아? 노트에다 치면 노트 시험지 여백 같은 데다가 요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보세요. 요원의 반지름. 내가 여기서 좀 충격 먹었어. 이걸 내가 그 고3 미적분 내신 대비하는 첫 시간에 내가 저걸 물어봤는데 4명이 있었는데 빵명이 찾았더라고, 답을. 아무도 못 찾았어요. 생각보다 좀 충격이었어. 이 반원은 딱 지름의 원의 중점, 큰 원의 중점과 딱 반듯한 점, 즉 지름을 그으면, 이것까지 알려줄게요. 여기 딱 수직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죠. 요 길이를 몰라서. 그치? 이 길이를 몰라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필요한 보조선들을 그을 때 우리가 뭔가 되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긋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고3 수업할 때 조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 중학생들 풀라고 하면 오히려 되게 잘 풉니다, 생각보다. 걔네는 맨날 저기다 막 보조선 긋는 거밖에 안 해봤거든. 고등학생은 막 세타로 놓고 막 풀려고, 풀어 제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고. 참고로, 자,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연장한다고 벌어져 있어요. 그쵸?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아닙니다. 이 길이랑 얘랑 또 길이도 안 똑같을 뿐더러, 그치? 이런 선들을 그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줘봐. 잠깐만, 그림 잠깐만. 아니, 뭐 틀렸던 거 아니고 그냥. 봐봐. 내가 원하는 보조선을 지금 아무도 못 긋고 있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다 이래. 고3 애들도 그랬는데, 뭐, 니들, 고3 애들 거기 있는 그 미적분 하는 애들 되게 잘하는, 학교에서 막 내신 막 수학 다 1등급 나고 이런 애들밖에 없거든? 근데 충격이라니까. 아무도 이걸 못 찾더라고.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원들이 내접 또는 외접해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보조선은 중심들끼리를 연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잘했어. 중심 연결했잖아.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도 그거 알았지. 자, 이거는 다 긋거든. 자, 이거를 못 그어서 그래. 봐봐. 여기까지. 이게 뭐 3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인 거. 그치. 그래서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반대쪽 끝에 딱 접점에 이렇게 딱 맞닿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요 길이가 반지름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3이야. 즉 요 길이를 3 빼기 R이라고 또 놓을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럼 요 길이도 R. 그럼 요 길이는 또 여기서 얼마죠? 2분의 3 빼기 R. 숫자를 너무 이상하게 줬네. 요 길이는 2분의 3 더하기 R. 그래서 요쪽 피타고라스 수선의 발, 요쪽 피타에서 요놈 제곱은 하고 요쪽 이놈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랑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게 똑같습니다 하시면 그냥 문제가 풀려요. 그치? 이런 그 보조선을 긋거나 도형상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필요한 보조선들이 엄청 대단하고 희한하고 그런 선들은 없어요. 알았죠? 물론 진짜 아주 지랄 맞은 문제에서 딱 이런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문제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문제는 경시대회나 가야 있는 거지. 없어요. 이등병 삼각형 보면 수선의 발부터 내리는 거고 뭐 할 줄 모르겠어요. 그치? 원들끼리 막 외접해 있어. 중심끼리 연결해보고 뭐 접선도 한번 그어보고 맨날 그을 수 있는 접선 그었으면 맨날 접점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고. 그치? 원에 현 보이면 현에도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는 거고. 그치? 맨날 이런 선들밖에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 없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어제 이제 나온 테마인데 최대 최소 중에 요거 하나가 좀 걸려요.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할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C. 이제 요런 꼴로 생겨먹은 식에서 A, B, C가 상수인데 상수 중에 하나만 안 주어져 있어. 하나만 안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A 또는 B 또는 C의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 문제점은 둘 다 1차식이라는 거야. 제곱 이렇게 있어버리면 무슨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문자를 통일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자. 이런 점을 생각하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점 P는 반지름이 1짜리 원 위의 점이구나. 이렇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문제를 2 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는 K에서 K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얘 X좌표 얘를 그냥 Y좌표로 보면 얘가 2Y 플러스 3X는 K.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절편이 2분의 K인 직선이구나. 근데 이 직선이 아무 데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 Y는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누구야? 오직 이 원 위의 점이야.
아, 즉 얘네들이 교점이 생기는 상황에 K값만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2분의 3짜리 직선이니까 요런 직선일 때 요런 지점이 P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 K값은 어떻게 찾니? 그 Y절편이 2분의 K가 된다는 거지. 그럼 Y절편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교점이 생기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Y절편의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Y절편의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어제 그 문제 내가 또 당황해가지고 한 가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려준 게 하나 또 있는데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되게 들어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직각삼각형 이것도 얼마인지 물어본 적 있죠. 수직 요 길이가 1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얼마일까요? 직선의 기울기 진짜 3초면 찾을 수 있어요. 3초가 1초면 찾을 수 있어요. 자,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직선의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입니다라고 들어봤어, 혹시? 들어봤어요? 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봤다고 치지, 알았지? 직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의 정의는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생긴 건 양의 방향이 여기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둔각이니까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야. 우리는 둔각의 탄젠트 값도 다 아니까, 이제, 그치? 그럼 나는 요각의 탄젠트 값이 지금 요 기울기지. 근데 요각의 탄젠트 값은, 근데 요 길이는 얼마인지 찾을 수 있지, 얼마? 요 길이는 1초면 찾잖아, 그치? 저거 어떻게 찾아? 설마 그러면? 저 피타고라스. 봐봐. 요각의 탄젠트는 얘분의 얘야. 근데 요각의 탄젠트는 얘분의 얘도 된다는 거지. 얘분의 얘가 기울기라는 얘기야. 즉 기울기는 얼마? 1이 2분의 1이.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도 봐봐. 내가 접하는 순간에 이쪽 접하는 순간에 여기 Y절편이 아까 2분의 K였죠. 그쵸? Y절편 찾으면 2분의 K니까. 그치? 수직 1.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얘가 얼마인지 찾고 싶지. 근데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숫자를 좀 바꾸자. 이렇게. 사기치자. 기울기 얼마야? 2분의 3이야. 그치? 기울기 2분의 3이라는 건 2분의 3이야. 그럼 거꾸로 이 각 기준에서 볼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지. 3분의 2여야 되겠지. 3분의 2여야 되겠지. 3대 2여야 돼. 그치? 3대 2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3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면 이 길이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니? 물론 내가 아무거나 쓰다 보니까 숫자가 되게 지랄 맞은 숫자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이제 이런 거야. 2대 3이니까 2대 3대 루트 13. 그치? 그럼 요 실제 길이는 2분의 루트 13이라는 거죠. 걔가 2분의 K니까 K는 얼마니? 최대값이 루트 13. 최소값은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13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이 생각은 되게 많이 쓰여요. 이거를 생각 못하면 맨날 점집거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치?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자. 오늘 막 대단한 걸 얘기한 건 아니야. 기존에 알던 내용들에 그냥 생각을 그냥 조금씩 추가시켜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서 풀어봅시다 정도의 얘기를 한 거고요. 요 녀석은 이제 나도 내가 어제 몰랐던 건 아니야.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어제 잠깐 잘 생각이 안 나. 컨디션 안 좋아서 말았지. 그랬던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숙제 뭔지 알죠? 그쵸? 그냥 유형 또 하루에 하나씩 또 빠짐없이 착착착. 내가 사실 아이스크림을 왜 사줬냐면 내가 사실 금요일 날 딱 마지막 학생 숙제 검사 딱 오고 너무 기특한 거야,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숙제를 이렇게 다 보내준 게. 그래서 주말에 오늘 맛있는 걸 사줘야겠다 하다가 어제 안 사줘 까먹었잖아. 어제 까먹었어. 이번 주도 또 숙제들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보내주도록 합시다. 수업 끝.